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군인 안에 있는 남로당원을 이제 숙청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8년도 4.3 폭동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박경정 연대장이 자기 부하 문상길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40명이 탈영을 하고 80명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다 이제 숙청돼 버리고, 그리고 14연대는 전체가 반란이 되고 4연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마산의 12연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구 6년대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부대 자체가 그냥 해체돼 버릴 정도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군 안에 있는 남당을 이거 숙청해야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대한민국이 언제 전복돼도 전복되겠구나. 그래 이제 숙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13대 반란 사건 때 그 작전참모 김정곤 보좌관이 박정희 대위요. 근데 박정희 대위도 3일 동안 어디 갔다가 흔적도 없어. 갖고는 이제 왔어요. 갖고 김창룡이 물어봤어.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김창룡은 이게 김제 만난 것 아닌가 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49년도 1월 15일 날 김영식이라는 사람을 체포를 했어. 근데 김영식이 누구냐면 이재복 이렇게 래퍼요. 이제 부관이죠. 그래서 이제 김영식을 계속 고문하고 두드려 패고 막 고문하니까 자기가 모시는 분이 이재복이다. 그런데 이재복이 어디에 숨어 있다 알았어요. 갖고 이재복을 딱 잡아서, 알고 봤더니 이재복이 영천 제일교회 목사예요. 세상에. 근데 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원래는 그 여운형 근로인민당 소속의 여운형하고 가까이 지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근로인민당이 해체되고 46년도 합당이 되면서 이제 박헌영이가 이재복을 잘 설득을 해서 남로당에 오시라, 그러면은 귀한 직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남로당 중앙당 안에 특수부가 있어요. 특수부 안에 군인 총책을 이제 맡겨준 거예요. 이재복이가. 그 군인 총책은 국군 안에 육군, 공군, 해군 전체를 총 관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복이고, 육군만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정희예요.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는 46년도 대구 폭동 때 박상인이라고 해서 자기 형님이 구미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님 장례식을 치르니까 이제 49년도 46년도 9월 달 정도 되거든요. 대구 폭동이 10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11월 정도 되죠. 그런데 박정희가 육사 2기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있다가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에 이제 왔어요. 이때 이재복이가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형님 원소 갚는 길은 이제 남로당에 이렇게 가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재복이가 이제 이재복 그 박정희 형님 박상인 장례 치르는데 돈도 다 대주고 장례를 다 이렇게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고마워서 이재복이가 설득하니까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이제 남로당 당원이 되고 군 총청책을 이제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김용욱이가 박정희하고 이재복 설명하는데 엉뚱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자기 상식대로 설명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이제 남로당 군사부 이제 육군 안에 총 책임이 됐죠. 그랬는데 이제 이재복을 이제 김창규가 계속 고민하고 설득하고 막 두드려 패고 하니까 그래도 이재복이 안 불어요. 그런데 이제 개원은 이제 김창희고, 그 위에 팀장은 빈철현이고, 그 위에 과장은 김한일이고, 그 위에 국장은 백선엽이요. 근데 김한일이 이 사람이 교인이더라고요. 갖고는 이제 교인이고 이재복은 목사고, 그러니까 김한일이가 이제 이재복한테 살살 설명을 했죠. 이제 이재복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교회는 살려놓고 떠나야 될 것 아니냐. 여기서 만약에 안 부르면은 대한민국 전복되면은 교회도 싹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선배도 다 죽고 동창도 다 죽고 후배도 다 죽고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날 거니까
기독교는 살려놓고 돌아가셔야 될 것 아니냐고. 이제 이재복은 전향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향하라고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교회를 살리고 가시라고 자꾸 울면서 썰떡하니까 이재복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한테 명단이 다 있으니까 박정희한테 물어보면 9년 안에 총 이제 명단이 다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대충 이제 장교 명단을 쫙 알려줘 이재복이가. 그래서 김한희가 너무 고마워서 싹 적어가지고 그 내용을 김창룡한테 이야기해서 김창룡과 박정희한테 가서 너를 설득한 이재복 목사가 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밝혀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라. 이재복을 다 풀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김한일이 박정희한테 지금 용산에서 이영숙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 이영숙은 누구냐면은 박정희 본 부인은 김은함이요. 그런데 이제 이영숙을 데렸고 이 사람하고 살지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은함이가 그렇게 조문을 살아라. 그리고 이혼에 도장 찍어주고 저 수석사로 가서 평생 머리 깎고 중위된 사람이요. 거기서 이제 딸이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사실은 박정희의 제일 큰 딸이죠. 한미대 사라고 그래서 그 분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박정희한테 이제 그 이영숙은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용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김한일이가 박정희한테 이영숙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9년 안에 남도당 명단을 다 발표하고 이영숙 같이 살아야지. 네가 불지 않고 끝까지 고집버려갖고 죽으면 이영숙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는 김한일이가 이영숙 이야기를 하니까 박정희가 마음이 돌아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다 이렇게 9년 안에 남도당 다 부를 테니까 그러면은 나를 살려주라. 그렇다. 그러면은 백선엽을 만나게 해달라. 그 만나게 해준다 한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조사 총 이렇게 백선엽 사무실이 명동 성당, 그러니까 명동에서 명동 성당 가려면 좀 언덕이 있어요. 그 사거리에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증권거래소 3층,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 3층에 백선엽 전국장 사무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박정희를 데리고 갔어요. 김한일, 김창룡이가.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니까 백선엽이가 내가 결정을 못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서 박정희를 살려준다는 만자를 써서 갖고 올 테니까 그러면 되느냐. 된다고. 갖고는 이제 이승만한테 가서 여차저차 해서 박정희는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살려주는 사면령을 해서 이제 만자를 써가지고 박정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이렇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군사영화 누구누구, 641기 누구누구, 642기 누구누구, 643기 누구누구, 그 다음에 뭐 9년 안에 4,700명 싹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다 잡아가지고 영등포 학교에서 싹 다 4,700명을 잡아놨는데 한 번에 그냥 일시 잡아야지. 어느 부대는 잡고 어느 부대는 안 주면은, 안 잡으면은 이 부대에서 이제 반란 일어나면 난리 나버리죠. 그래서 헌병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그냥 이제 군인들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시에 다 잡아서 영등포 학교로 다 집합시켰어요. 쫙 4,700명을 놨는데 재판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648기생들을 80명을 동원해갖고 2명씩 앉혀가지고 딱 오는데 너 저 남도당원이지? 그러면 나 아닙니다. 근데 뭘로 증명해? 남도당 가입은 영수증도 없죠. 서약서도 없죠. 아무것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죄예요. 그러니까 딱 물어봐요. 50선거는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은 50선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잡아요. 50선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걸 어떻게 오느냐고. 그러면 우파이 너는 이쪽으로 와. 그리고 50선은 반대는 잘못해. 야, 너는 이쪽으로 와. 미군은 철수해야 되냐, 철수만 안 되거든요. 지금 철수면은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철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우측으로 와. 철수해야 됩니다. 좌측으로 와. 친일파 속청은 지금 아직 못 했는데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됩니다. 너는 이리 와. 너는 잘 와. 그래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50선거를 반대하느냐, 이승만을 좋아하느냐, 김일성을 좋아하느냐, 그 자리에서 물어봐 가지고 야, 50선거는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50선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자촉을 해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쉬게서 휴가비를 줘 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너들은 전향할 거냐 안 할 거냐, 전향하면은 전향서를 쓰게 해서 살려주고, 끝까지 김일성 만세, 조선공산당 만세, 박근영 만세 하는 사람들은 수세 가서 그냥 싹 숙청해서 4,700명을 그냥 싹 숙청했어요. 숙청하니까 부대 안에 아직도 체포되지 않는 5,500명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이 사람들이 북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군이 10만인데 10,000명이 남로당 좌파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나서 6.25 때 인민군이 서울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반란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으면은 미군이 오더라도 절대 미군은 인민군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때 다 숙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김일성이 서울까지 오고, 그 다음에 대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저 진주까지 갔더라도 반란이나 폭동이 안 일어나서 인민군이 참패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 숙청을 미리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죠. 만약에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는 거기서 이제 안 죽고 살아났죠. 그런데 6.25가 일어났을 때 7월 10일 날 박정희는 중령으로 이제 소령인데 진급으로 승진을 해서 이제 원대 복구, 이제 현역으로 복귀했죠. 그런데 박정희는 이승만 살해했을 때 2번이나 반란 일으켜서 이승만을 건져서 몰아내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인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2번에 걸쳐서 반란 일으키다가 이제 4.19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